미국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욕 대형마트 앞 새벽 5시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한 입만 먹으면 멈출 수 없다며 포테이토 칩은 이제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유럽의 셰프들은 앞다투어 메뉴에 올리고 중동의 호텔은 고급 요리로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를 올려도 막을 수 없는 이 물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만 조용히 먹던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해리스입니다. 69세,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월스트리트에서 40년을 보낸 후 은퇴한 분석가죠. 숫자로 세상을 보는 게 제 습관이었고 데이터가 증명하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뉴욕 교회의 조용한 집에서 손녀 엠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은 해외 근무 중이라 10살 엠마를 돌보고 있어요. 은퇴 후의 평범한 오후였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작은 봉지를 흔들며 신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우리 학교에서 이거 모르면 왕따래요. 엠마가 건넨 건 초록색 포장지에 든 얇은 과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포장지에는 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게 뭐니, 엠마? 김이에요. 바다에서 나는 거라고 친구들이 그랬어요. 맛있다고 해서 사왔어요. 해조류를 간식으로 먹는다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제 입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함께 고소하면서도 짭짤한 풍미가 혀끝을 감쌌어요. 바다의 향이 그대로 느껴졌죠. 이게 정말 해조류인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40년간 숫자만 보던 제가 음식에 이렇게 놀란 건 처음이었어요. 또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거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전역 대형마트에서 한국 김이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트레이더 조스, 홀푸즈 등에서 김 제품이 입고되자마자 동이 나고 있는데요. 저는 TV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뉴스 앵커는 계속 말했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김 스낵이 감자칩을 대체하는 건강한 간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김 한 봉지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이런 현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모죠. 엠마, 이거 얼마 주고 샀니? 8달러요, 할아버지. 8달러라고요? 제가 아는 감자칩은 3달러면 큰 봉지를 살 수 있는데 이 작은 김 한 봉지가 8달러라니. 가격 대비 수요가 이렇게 높다는 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즉시 근처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간식 코너에 가보니 정말 김 진열대가 텅 비어 있었어요. 대신 빈 선반 위에 품절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점원에게 물어봤죠. 김은 언제 들어오나요? 아침에 많이 들어와도 오후면 다 나가요. 요즘엔 감자칩 대신 김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특히 아이들 엄마들이 건강하다고 많이 사가시거든요. 다른 마트도 둘러봤습니다. 어디든 똑같았어요. 김 코너만 텅 비어 있고 감자칩은 가득 쌓여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공급과 수요의 완전한 불균형 상태죠. 그것도 전국적인 규모로 말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이런 현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엠마가 소파에 앉아 김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기자처럼 진짜 확인하고 와봐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호기심이 생긴 적이 있었나요? 데이터만 보던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싶어지다니.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김이라는 작은 해조류가 만든 이 현상의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많은 마트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미국 대형 소매 체인 타깃 매장이었습니다.
간식 코너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건 빈 김 진열대였습니다. 직원에게 다가가 물어봤죠. 김 제품은 언제 입고되나요? 어제 오전에 들어왔는데 점심때쯤 다 나갔어요. 요즘 정말 인기가 대단해요. 그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시안 고객들만 찾았는데 이젠 모든 연령대가 찾아요.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 간식으로 많이 사가시거든요. 두 번째로 간 홀푸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코너만 횡했습니다. 매니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죠. 김 매출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달 대비 300% 증가했습니다. 감자칩 매출은 오히려 20% 떨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시장 구조의 변화였어요. 세 번째 마트인 코스트코에서는 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 제품이 입고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 여성이 카트에 김을 10박스나 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제가 물어보자 그 여성이 대답했어요. 아이들 학교 간식으로 주려고요. 감자칩보다 훨씬 건강하잖아요. 칼로리도 낮고 영양가도 높다고 들었어요. 옆에 있던 또 다른 고객도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거 먹고 나서 다른 간식은 안 먹어요.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평균 8달러짜리 김 한 팩이 하루에 수백 개씩 팔린다면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될까요? 월스트리트에서 40년간 일한 경험으로 봐도 이런 급성장은 흔치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엠마에게 말했어요. 엠마, 할아버지가 김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엠마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국에 가봐요. 친구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김을 직접 만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김은 단백질이 40%나 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했습니다. 칼로리는 한 장에 5칼로리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 영양 성분이라면 인기가 있을 만하지.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영양가만으로 이런 폭발적인 인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행 비행기표였어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결정한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엠마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여행 준비를 보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가는 거예요? 그래, 엠마. 할아버지가 직접 확인하고 와야겠어. 우와, 그럼 김 공장도 가보고 김 만드는 사람들도 만나봐요. 엠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해야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죠.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40년간 숫자로만 세상을 봤는데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고 말이에요. 김이라는 작은 해조류가 만든 이 현상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이 될 거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엠마가 제게 작은 선물을 줬어요. 할아버지, 이거 한국에서 먹어봐요. 엠마가 준 건 마지막 남은 김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소중히 여행 가방에 넣었어요. 이 작은 김 한 장이 저를 지구 반대편까지 이끌고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전라남도 완도로 향했습니다. 김 양식의 본고장이라고 들었거든요.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려 완도에 도착했죠.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완도항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박노인이었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어부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바다와 함께한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죠. 김 양식장을 보고 싶다고 하자 흔쾌히 배에 태워주겠다고 했어요. 작은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바다 위에 검은 줄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김 양식장이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죠. 수백 개의 검은 줄이 바다 위에 그어진 듯 뻗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설명해 줬어요. 김은 바닷물이 들고 나는 물때와 햇살의 리듬으로 자라죠. 조수간만의 차가 만든 기적입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물이 들어올 때는 김이 바닷물에 잠기고 물이 빠질 때는 햇볕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2번씩 물에 잠겼다 나왔다 하면서 영양분도 흡수하고 햇볕도 받아서 자란다고 했어요. 박노인은 물대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40년 넘게 김 양식을 하면서 달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물의 온도까지 다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과학적 기상예보보다 더 정확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군요. 경제학자인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수학적 그래프가 아니라 자연의 주기 자체가 경제를 만든다니. 월스트리트에서 40년간 숫자와 차트로 모든 걸 예측했는데 여기서는 달과 바다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어요. 양식장 가까이 다가가자 김이 어떻게 자라는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밧줄에 붙어있는 검은 김들이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바닷속 정원 같았습니다. 박노인이 김 한 장을 떼어 제게 보여줬어요. 바다에서 갓 건진 김은 촉촉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이런 신선함이라면 미국 사람들이 열광할 만했습니다. 김 양식에는 정말 과학이 숨어 있군요. 제가 감탄하자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온, 염분, 조류, 햇빛이 모두 맞아야 좋은 김이 나와요. 하나라도 틀어지면 김이 제대로 자라지 않죠. 양식장을 돌아보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의 김 생산은 완전히 자연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바다와 하늘이 만들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물때에 따라 작업 시간이 정해지고 날씨에 따라 품질이 결정되고 계절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졌어요.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산업이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불안정한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나요? 박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죠. 바다를 읽는 눈이 있어야 해요. 배에서 내려 양식장 사무소에 들렀습니다. 벽에는 수십 년간의 생산량 그래프가 걸려 있었어요. 연도별로 생산량 변화가 크게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수출량이 급격히 늘어난 게 눈에 띄었어요. 특히 미국 수출이 3년 전부터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시안 마켓 위주였는데 이젠 대형마트에서도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나요? 제가 물어보자 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바다가 정해주는 만큼만 생산할 수 있어요. 억지로 늘리려고 하면 품질이 떨어지죠. 그날 저녁 박노인의 집에서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었어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 자라는 생명체였고 바다와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예술품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공급을 늘리면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김은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았어요. 자연이 허락하는 만큼만 생산할 수 있고 그 한계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 열풍의 배경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상품의 인기가 아니라 자연의 선물에 대한 갈망이었을 거예요. 완도에서의 둘째 날, 박노인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해안가 작은 마을에 80세 강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전통 방식으로 김을 가공하는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강할머니의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김뜨기 작업을 하고 계셨죠. 대나무 발 위에 김 한 장 한 장을 정성스럽게 펴는 모습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수십 년의 경험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김은 한 장 한 장 정성을 들여 리듬을 맞추며 떠야 해요. 강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김뜨기를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김이 찢어지기도 하고 두께가 고르지 않기도 했죠. 할머니는 웃으시며 제 손을 잡고 도와주셨습니다. 김 한 장을 완성하는데 10분도 넘게 걸렸어요. 할머니는 그 시간에 엄청난 양을 장을 뜨셨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수십 년간 매일 반복한 동작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물어보자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평생이요.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며 강할머니가 김의 역사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김은 조선시대부터 왕실 진상품이었다고 했습니다. 17세기 우연히 바다에 세운 대나무에 김이 붙어 자라는 것을 발견한 게 양식의 시작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4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김을 길렀다고 하니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장의 종이 같은 김에 수백 년의 문화가 응축돼 있구나.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김에 열광하는 이유가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전통 김 가공 과정을 자세히 배웠어요.
김을 씻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 일까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었습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섬세함이 필요했어요. 요즘은 기계로 하는 곳이 많은데 왜 아직도 손으로 하세요? 할머니가 김 한 장을 들어 보이셨죠. 기계는 김의 상태를 모르거든요. 이 김은 이렇게, 저 김은 저렇게 다뤄야 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 김들을 할머니는 한눈에 구분하셨어요. 어떤 김은 부드럽게, 어떤 김은 조심스럽게 다루셨습니다. 점심시간에 할머니가 만든 전통 김 요리를 맛봤습니다. 김국, 김자반, 김부각까지 다양한 요리가 나왔어요. 같은 김으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조선시대 왕님들도 이런 김 요리를 드셨나요? 그럼요.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김은 정말 특별히 관리됐어요. 할머니는 조선 왕조실록에도 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의 일부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많은 전통이 사라졌지만 김만큼은 꿋꿋이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해방 후에는 기술이 더욱 발달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녁 무렵 할머니가 특별한 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실에 진상했던 김을 재현해서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일반 김보다 훨씬 얇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한 장을 맛봐봤어요. 정말 다른 세상의 맛이었죠. 부드러우면서도 진한 바다향이 입 안 가득 퍼졌어요. 이런 김이라면 왕이 찾을만 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술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가요? 대대로 전해져 온 기술이에요. 어머니가 딸에게, 할머니가 손녀에게 물려주면서 말이죠. 그날 밤 숙소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김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었죠.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의 문화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예술품이기도 했고요. 월스트리트에서 40년간 일하며 봤던 어떤 상품보다도 김이 더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김에는 담겨 있었거든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완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해양바이오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김의 영양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곳이라고 했죠. 경제학자인 제가 감정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거든요.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김 박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30대 중반의 해양생물학자였습니다. 연구실로 안내받으며 벽에 걸린 각종 분석 결과표들을 봤어요. 정말 놀라운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의 영양 성분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 박사가 컴퓨터 화면을 켜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은 정말 놀라운 식품입니다. 단백질 함량이 40%에 달해요. 40%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단백 식품으로 유명한 소고기도 20% 정도인데 김이 2배나 되다니. 김 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비타민 B12는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고 했어요. 특히 이 비타민은 식물성 식품에서는 거의 찾기 어려운 성분이라고 하더군요. 채식주의자들이 김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항암 성분인 포피란도 주목할 만해요. 포피란이라는 성분은 처음 들어봤어요. 김에만 있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라고 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칼로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김 한 장이 5칼로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영양 밀도는 엄청나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영양 성분이라면 미국에서 김이 인기 있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완벽한 식품이었거든요. 연구실에서 실제 김 샘플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봤습니다. 얇은 김 한 장에 수많은 세포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각 세포마다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신기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중에 특별한 게 있나요? 김 박사가 최신 논문을 보여줬어요. 김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비타민 C 함량이 레몬보다 높고 비타민 A는 당근의 3배라고 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소 식당에서 김 요리를 먹으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고 했어요.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주 식량으로도 연구되고 있나요? 제가 궁금해하자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피 대비 영양 밀도가 높아서 우주 식량으로 적합하다는 연구가 있어요.
보관도 쉽고 조리도 간단하니까요. 오후에는 다른 해조류와의 비교 분석 자료를 봤습니다. 다시마, 미역, 파래와 비교해도 김의 영양가가 압도적이었어요.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 함량에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언제부터 알려졌나요?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맛있는 음식 정도로만 여겨졌죠.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 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과학적 연구 결과 때문이었어요.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우수성이 증명된 거였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과학이 증명하는 슈퍼푸드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김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40년간 숫자를 분석해봤지만 김의 영양 성분표만큼 완벽한 데이터는 본 적이 없었어요. 높은 단백질, 풍부한 비타민, 낮은 칼로리, 항암 성분까지 모든 조건을 갖춘 완벽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에서 생각해봤어요. 김은 이제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현대 영양학이 인정하는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건강식품이었어요. 미국에서의 김 열풍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쿄 국제식품박람회에서 김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제가 미국의 김 열풍 현상을 분석한 경제학자라는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박람회장의 규모에 놀랐죠. 세계 각국의 식품 업체들과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관련 세션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어요. 강연장에 들어서자 200여 명의 청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은 물론 서구 각국의 식품 전문가들까지 참석했더군요. 저는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서의 김 열풍 현상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김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영양학적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슈퍼푸드입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어요. 특히 서구 참석자들은 김의 영양 성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더군요. 단백질 40%, 비타민 B12, 포피란 성분에 대한 설명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한 일본인이 손을 들었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도쿄대학교 해양생물학과 하시모토 류이치 교수입니다. 방금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시모토 교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문화의 원조는 일본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추종자에 불과하죠. 강연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는 김의 기원이 아니라 현재 미국 시장에서의 현상을 분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시모토 교수는 계속 주장했어요. 일본의 놀이 문화가 더 오래됐고 김 가공 기술도 일본이 앞선다고 했습니다. 한국 김은 일본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강연장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제안하자 하시모토 교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죠. 일본 김과 한국 김을 구분 없이 시식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박람회 주최 측에서 흔쾌히 동의했어요. 30분 후 무대 위에 두 종류의 김이 준비됐습니다. A와 B로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느 것이 일본 것인지 한국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청중 중에서 20명을 선발해 시식단을 구성했어요. 각자 A와 B를 맛보고 선호도를 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시모토 교수도 당연히 참여했죠. 시식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김을 조심스럽게 맛보더군요. 어떤 이는 향을 맡아보고 어떤 이는 씹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정말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10분 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A를 선택한 사람이 4명, B를 선택한 사람이 16명이었어요.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봉투를 열었어요. A는 일본 김, B는 한국 김입니다. 강연장이 웅성거렸어요. 한국 김이 압도적으로 선택받은 거였습니다. 하시모토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말이 아니라 결과가 증명합니다. 세계인의 입맛이 선택했군요.
그 순간 강연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서구 참석자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시모토 교수는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시식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럽 바이어들은 한국 김 수입에 관심을 보였고, 미국 식품회사 직원은 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단순한 시식 대결이 아니었어요. 김을 둘러싼 문화적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품질이 모든 걸 결정했죠. 미국에서 시작된 김 열풍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번질 조짐이 보였어요. 오늘 박람회에서 만난 바이어들의 관심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김이 정말 세계적인 식품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도쿄 박람회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여행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파리였어요. 한 프랑스 요리 연구가가 도쿄에서 제게 제안했거든요.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다음 날 몽마르트 언덕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을 찾아갔어요. 라 피레 누아르라는 이름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검은 순수함이라는 뜻이더군요.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우아한 분위기에 압도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입구 근처에 김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마치 예술품처럼 조명을 받으며 걸려 있었습니다. 셰프 피에르 듀부아가 직접 나와 맞아주었어요. 40대 초반의 그는 이미 요리계의 전설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천재 셰프였거든요. 김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피에르 셰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김은 21세기의 트러플입니다. 바다의 보석이죠. 주방으로 안내받으며 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김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니. 첫 번째로 본 건 김버터였습니다. 고급 프랑스 버터에 김가루를 섞어 만든 거였어요. 빵에 발라 맛봤는데 바다의 향과 버터의 고소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 김버터 하나로 빵의 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에르 셰프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단순히 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식재료로 탄생시킨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김 소스였어요. 프랑스 전통 소스에 김을 우린 육수를 넣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색깔은 검은빛이 돌았지만 맛은 정말 깊고 복합적이었어요. 김의 감칠맛이 소스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어떤 화학조미료도 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맛이죠. 세 번째로 본 건 김 파우더였습니다. 김을 완전히 말려서 곱게 갈아 만든 거였어요. 마치 후추처럼 요리 위에 뿌리는 용도였습니다. 이 김 파우더 하나면 어떤 요리든 프리미엄이 됩니다. 실제로 간단한 스테이크 위에 김 파우더를 뿌려 맛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기의 맛이 한층 깊어지면서 바다의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어요. 점심 코스 요리를 먹으며 더욱 감탄했습니다. 전체부터 메인, 디저트까지 모든 요리에 김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김의 존재감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은 조연처럼 다른 재료들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었죠. 김을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제가 궁금해하자 피에르 셰프가 답했어요. 3년 전부터입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됐어요. 오후에는 다른 고급 레스토랑들도 둘러봤습니다. 놀랍게도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 중 상당수가 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김을 크림 스프에 넣어 깊은 맛을 냈고 다른 곳은 김을 디저트에 활용해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어요. 심지어 김을 칵테일에 넣은 바도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파리 시내의 일반 마켓을 둘러봤어요. 고급 식재료 코너에 김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트러플만큼 비싸더군요. 정말 21세기의 트러플이 됐군요. 마켓 직원에게 물어보니 김을 찾는 고객이 점점 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요리에 관심 많은 파리지앵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김이 이제 단순한 아시아 음식을 넘어 세계 고급 요리의 핵심 재료가 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열풍이 이제 유럽 최고의 미식 도시 파리까지 정복한 거였습니다. 경제를 넘어 문화와 자부심이 김을 세계화시켰구나. 이제 김은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상품이 되어 전 세계인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퇴 후의 여유로운 아침, 저는 부엌에서 김밥을 싸고 있었죠.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밥 위에 구운 김을 올리고 계란과 채소, 햄을 정성껏 얹어 돌돌 말았어요. 엠마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도시락 뭐예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배운 거란다. 내 도시락은 특별해야 하잖니? 엠마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그 작은 웃음 속에 한국의 따뜻한 정과 문화가 가족의 이야기로 스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친구들이랑 김밥 파티하고 싶어요. 엠마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김밥 하나로 아이들이 모이는 파티라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엠마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죠. 할아버지, 제 김밥 때문에 애들이 난리 났어요.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작은 지식이 손녀의 자랑거리가 되다니. 며칠 후 동네 마트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김 코너가 더욱 커져 있었고 다양한 김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김 스낵, 김 부각, 김밥용 김까지. 완전히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점원에게 물어보니 김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과 건강을 생각하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군요. 이제 김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상품이 됐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뉴욕 부엌을 넘어 세계로 이어졌습니다. 런던의 어느 펍에서는 젊은이들이 맥주와 함께 김부각을 즐기고 있었어요. 바삭한 김부각과 시원한 맥주의 조합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펍 사장은 김부각이 최고 인기 안주라고 자랑했어요. 뉴욕의 트렌디한 카페에서는 바리스타가 김 스낵을 커피와 함께 곁들여 내놓고 있었습니다. 커피의 쓴맛과 김의 고소함이 의외로 잘 어울렸어요. 이제 김은 단순한 간식을 넘어 카페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파리의 길거리에서는 김밥을 찾는 줄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식으로 해석된 김밥이었지만 본질은 한국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파리지앵들이 김밥을 들고 생강가를 걸으며 점심을 해결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어요. 두바이의 럭셔리 호텔 뷔페에는 김 요리가 고급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동의 부유층들이 김을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받아들였어요. 호텔 셰프는 김을 아랍 전통 요리와 융합해 독특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김 관련 해시태그가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김 챌린지, 김밥 트렌드 같은 해시태그로 전 세계 사람들이 김 요리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김을 활용한 창의적 요리가 하나의 놀이문화가 되었어요. 김 스낵, 김 파우더, 김 버터까지. 이제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새로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 세계 각국의 김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국은 물론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까지. 한국의 김이 진짜 글로벌 식품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엠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엠마,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김 한 장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구나. 엠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김이 정말 대단한 거였네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장의 김에는 바닷바람과 햇살, 조수간만의 리듬이 담겨 있었어요. 그 한 장은 이제 한 아이의 도시락을 넘어 전 세계의 식탁과 안주 자리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 바다에서 온 기적이 세계가 함께 맛보고 있었어요. 이 작은 바다의 선물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름과 함께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장의 김이 전 세계를 울리는 기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